사실 서영수 박사께서 발제하신 내용이 너무 광범위한 것이라 어디서부터 언급을 해야 될지 잘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사실 제가 2007년도인가요? 저는 사실 최저연금 제도를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국민들이 연금 받을 때쯤 연금을 계산해서 일정 수준에 모자라면 그거를 다 최저연금으로 보장을 하자라는 취지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덴마크 방식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노인빈곤 문제는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한 연금 가지고 되는 것이냐라는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 노동비 쪽에 이제 전문가가 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기초보장의 문제를 실제로 각 개개인의 어떤 소비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일률적으로 어떻게 기초연금 방식으로 어떤 연금 수준 가지고 되는 것이냐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특히 노인들이 많은 지출 비목 중에서 의료비가 굉장히 큽니다. 또 그리고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빈곤으로 진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노인 빈곤의 경우에 물론 애초부터 빈곤한 노인도 있었겠지만 정상적인 노후 생활을 하다가 가구 구성원 중에 어느 분은 커다란 병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로 많은 지출로 인해서 결국은 또 빈곤으로 빠지는 그런 확률이 많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소 박사님께서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 어차피 지금 제도는 인정하고 앞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해결해서, 그러니까 어나더 노후 빈곤, 노인 공공부조제도를 도입해서 해결하자는 방식이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또 걸립니다. 의료 보장에 대한 문제가 더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개개인의 특성이 어떤 소득 보장의 어떤 카트라인 가지고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인 거죠, 결국은. 그리고 이제 의료비 자체가 많이 지출되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형평성이 또 어긋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현행 그런 경우에는 사실 현행 의료급여제도로 포함을 시켜야만 돼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소득의 문제는 또 소득의 문제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제가 이제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하지만 결국은 노인의 빈곤 문제는 소득 플러스 의료비다라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은 외국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나라는 사실 어떤 의료비의 문제가 전제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간병비 등 해가지고 노후에 커다란 질병으로 빠지는 경우에는 간병비가 필요한데 그런 비용도 본인이 부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사전적으로 해결을 하고 나서 그리고 소득빈곤을 얘기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소득빈곤만 얘기하면 또 그런 환경에 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노인 빈곤의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 것도 맞고, 또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제 2014년에 사회보장급여법이 바뀌면서 새로 생긴 거죠, 그죠? 사회보장법도 바뀌고, 그래서 이제 기초보장급여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갔다는 거죠. 개별급여로 간다면 생계비, 그 다음에 의료비, 주거비, 그 다음에 교육비 이렇게 따로따로 기준 설정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또 무시하고 또 다른 노후 소득 공공부조제도를 도입한다면 그건 또 어떻게 갈 것이냐는 얘기죠, 그죠? 현행 기초보장제도는 개별급여로 가면서 노후 공공부조제도, 신설되는 노후 공공부조제도는 또 통합으로 갈 것이냐.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노인 빈곤을 해결하려면 개별 노인들의 특성에 맞게 모든 제도를 손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공평한 제도가 탄생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걸 놓쳐버린다면 또 다른 공평하지 못한 그런 제도가 또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